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온라인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부평구에서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IP 주소를 추적해 신원을 확보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경찰은 민주당 측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처리 용량을 늘려 새로 짓기로 한 자원순환센터가 위치 문제로 인접자치단체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21일 자원순환센터 현 부지에 처리 용량을 늘려 새로 짓는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새로 짓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하루에 생활 폐기물 500톤과 음식 폐기물 240톤, 재활용 200톤과 대양 폐기물 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부천시는 부천시 외곽인 대장동 2곳과 고강동 1곳 등 모두 3곳을 입지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부천시는 이 후보지들 중 시유지라 보상비가 들지 않고 이미 폐기물 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는 대장동 607번지 기존 부지를 최종 사업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접지자체인 계양구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000가구가 입주하는 계양신도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양구하고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20년 동안 거기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신도시도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 26년이면 첫 입주를 할 텐데 부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 증설을 한다면 우리 계양구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계양구 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부천시가 계양 주민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소각장 굴뚝 높이 및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 주변 산업단지 누적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천시의 입지 재검토가 없다면 현장 시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자원화센터 현대화 사업의 법적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접지자체의 반대가 있어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가 커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예비 입주자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기표 국회의원이 최근 지난해 발생한 부천 상동시장 정전 사고와 관련해 보상과 설비 점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정전 발생 이후 법률 검토와 손해 사정을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결과 전체 손해액은 2,900여만 원으로 집계돼 이 가운데 60%인 1,740여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보상 계획이 확정되면서 한전은 다음 달 중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상동시장 정전 사고는 변압기 과부하로 인해 지하 전선 케이블이 손상돼 발생했고 상동시장 45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천시가 상동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 20곳에 160명 규모의 개인형 이동장치 공용 주차조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주차구역에는 표시선과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이용자들이 정해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용 주차조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한을 올해 5월 말에서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과 임시 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말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모두 포함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HCN 성은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그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 인천시가 항공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025-2029년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와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 공항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드론 활용을 통한 섬지역 배송과 해양 쓰레기 관리 등 도시관리 등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산업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학교 22곳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초중 통합학교 2곳, 특수학교 2곳 등 22곳을 2028년까지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 7곳, 연수구 6곳, 중구 5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와 동구 각 1곳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초중고 5곳의 신설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교 설립은 인천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 기준 인천 지역 학교 53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14.5%인 7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짓기 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1분기 전국 17개 도시 중 인천의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1분기 시도별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인천과 서울, 경기와 충북, 충남과 대전, 세종 등 7개 도시였는데요. 인천 11,091명, 서울 6,129명, 경기 5,588명 등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 순유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지역은 10개 도시였는데요. 광주 4,945명, 경남 4,729명, 경북 3,524명 등의 인구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경우 겨울보다 여름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여름철 발생한 화재 건수는 1,020건으로 겨울철 화재 건수 948건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는 모두 579건으로 이 중 에어컨 화재가 192건으로 33.2%를 차지했는데요. 경기 소방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전 점검을 통해 대형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김포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해당 시군 내 32개 지역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경 지역 7개 시군 내 542호의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을 위해 명동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불안전하고 슬픈 세상을 따스히 감싸주던 가장 밝은 빛 하나를 떠나보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교황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